자,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공통수학 1이라는 과목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수학 1은 이제 2025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에게 적용되는 그런 과목이고요. 이제 원래 수학 상하였던 것들이 공통수학 1, 공통수학 2 이렇게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크게 바뀌는 것들은 없는데 조금씩 이렇게 문제가 변형된 게 있더라고요. 좀 더 좋은 쪽으로 바뀐 것 같으니까 한번 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 보면요. 자, 다항식의 연산, 나머지 정리와 인수분해까지는 완전히 똑같습니다. 똑같고요. 자, 방정식, 부등식도 그냥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하고, 원래 여기서 부등식 다음에 좌표평면이 나왔어요. 직선의 방정식과 그런 것들이 나왔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공통수학 2로 넘어갔고요.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경우의 수와 한동안 빠졌었던 행렬이라는 단원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작년까지, 즉 23년까지는 없었던 과목이고 단원인데 이제 24년까지 없었죠. 25년부터 새로 생긴 단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도 원래는 수학하 2학기 때 배우는 거에 있었는데 이제는 이쪽으로 같이 좀 편집이 됐어요. 그럼 여기 있던 직선의 방정식은 어디로 갔느냐? 좌표평면이랑 원의 방정식이랑 그런 것들은 다 이제 2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조금 수월해진 것 같아요. 원래는 수학 상을 할 때는 앞에도 빽빽하고 뒤에도 빽빽해서 할 게 너무 많았는데 여기는 이제 경우의 수와 행렬이 나오면서 조금 이제 기하적 접근과 확률적 접근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좀 편집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처음에 힘들지 않게 됐고, 대신 수학하가 조금 수월한 편이었는데 수학하가 이제 조금 이제 비중이 맞춰지면서 공통수학 1, 2의 비중이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1학년 때의 이 두 과목이 아마 엄청난 고등 수학의 기초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기초 중에 가장 기초인 다항식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자, 다항식의 연산부터 나오고요. 그쵸? 자, 1.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항식이 뭐냐부터 잘 알아야겠죠? 우선 공부를 할 때는 뭘 먼저 알아야 되냐면은 모든 단어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단어의 뜻. 다항식이 뭔지 모르는데 다항식의 연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한다 해도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가 없고 심화 과정까지 갈 수가 없다. 그래서 단어의 뜻, 용어 이런 것들을 앞으로 모든 수학을 할 때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항식은요. 자, 한 개 또는 두 개 이상의 항의 합으로 이루어진 식을 얘기합니다. 그럼 항은 뭐야? 항. 그쵸? 항은 뭡니까? 그럼 이제 그 밑에 항부터 보겠습니다. 항. 자, 다항식을 이루고 있는 각각의 단항식. 단자는 하나를 뜻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식이 있을 때 하나를 각각의 항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항이라고 부를 거고요. 이거를 다 합쳐서 다항식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쵸? 단항식에 모여서 이렇게 다항식이 된다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여기 이제 차수라는 것도 나오고요. x의 개수, 상수항. 사실은 중3 때 다 들었던 거죠. 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조금 고등수학에서는 조금 더 디테일이 달라요. 한번 봅시다. 자, 상수항. 특정한 문자를 포함하지 않는 항이라고 합니다. 특정한 문자를 포함하지 않는 항. 예를 들면은 여기는 지금 8x의 제곱 빼기 11x 이렇게 있고 더하기 3 해서 상수항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만약에 더하기 3이 아니라 더하기 y라고 4y라고 쓴다고 합시다. 자, 그럼 우리가 이 식을 x에 대한 식이라고 하면은 x는 원래 얘에 대한 식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x의 개수가 붙어있는 항이 되고요. 4y는 문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x라는 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 y까지도 상수항이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그럼 만약에 이 식을 우리가 y에 대한 식입니다 라고 하면은 8x 제곱 빼기 11x가
상수항이 되는 거야. 요런 디테일이 조금 생겨납니다. 이제 숫자만 상수항이 아닙니다. 알겠죠? 뭐다? 특정한 문자를 포함하지 않는 항을 상수항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다음 개수. 항에서 특정한 문자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이 항 안에서 특정한 문자, 그 x라는 문자를 제외한 요 숫자 부분을 말합니다. 마이너스 11. 그럼 이것도 지금 숫자가 아니라 사실은 특정한 문자를 제외한 거죠. 그럼 마이너스,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1 x, y가 있었다고 합시다. y에 대한 식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마이너스 11x가 개수고요. x에 대한 식이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11y가 개수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x, y에 대한 식이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11이 개수입니다. 이런 정확한 말을 알아야 돼요. 특정한 문자를 제외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자, 4번. 항의 차수. 요거는 많이 봤던 거죠. 항에서 특정한 문자가 곱해진 개수 8x제곱은 8의 x 곱하기 x라는 뜻이죠. x 곱하기 x. x 곱하기 x라서 x가 2번 곱해졌기 때문에 x제곱 이렇게 쓰는 거고요. 이거 다 아는 거니까. 다항식의 차수. 다항식에서 차수가 가장 높은 항의 차수. 자, 이걸 우리가 x에 관한 식이라고 한다면 x에 대한 2차식, x에 대한 1차. 얘는 상수항이기 때문에 그 중에 차수가 어떤 거? 가장 높은 항의 차수. 2차가 가장 높으니까 이거의 다항식의 차수는 2차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6번. 동류항. 특정한 문자에 대한 차수가 같은 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즉 쉽게 말하면은 문자와 차수가 같은 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여기는 이제 동류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동류항을 만들어 주면은 8x제곱에 대한 동류항은 문자는 x, 차수는 제곱, 이렇게 x제곱이라는 게 들어가야 동류항이 된다는 얘기죠. 이따가 문제에서 한번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됐고요. 자, 그 다음 다항식의 정리 봅시다. 내림차순과 오름차순이 있습니다. 자, 이름 순서대로 내림차순은 뭐야? 한 문자에 대하여 차수가 어떤 거부터? 높은 거부터 낮은 항으로 가는 겁니다. 높은 항에서 낮은 항으로 가는 거를 내림차순이라고 하고요. 오름차순은 점점 어떻게 되는 거야? 올라가는 거. 낮은 항부터 높은 항 순서대로 올라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항식 5xy 더하기 3x제곱 빼기 y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을 뭐에 대하여? x에 대하여니까 x만 보는 거예요. 내림차순과 오름차순으로 정리해라. 이렇게 했을 때 자 봅시다. x에다가 동그라미 한번 쳐볼게요. x 여기가 있네요. 그쵸? 그럼 x에 대한 식이니까 자 상수항은 뭐냐면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1이 상수항. 그럼 1차는 4x에 5yx까지가 1차입니다. x에 대한 1차. 그쵸? 그 다음 2차는 3x제곱. 내림차순으로 한다면은 x제곱이니까 얘가 1번. 그쵸? 그 다음에 x와 x가 있는, 즉 x로 묶어서 x에 대한 1차식을 만들어서요. 5y 더하기 4로 이렇게 묶여서 x로 묶이게 됩니다. 이해되나요? 그 다음 빼기 y제곱 더하기 1은 x에 대한 식이 아니기 때문에 상수항으로서 차수가 가장 낮아요. 이렇게 차수가 가장 높은 것부터 낮은 것까지 하고, 오케이? 자, 오름차수는 거꾸로 쓰면 됩니다. 오케이? 상수항 1차, 2차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크게 어렵진 않죠. 이따 문제로 또 볼 거니까 잘 이해가 안 되면은 이따 문제로 한번 적용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은 괄호가 있는 경우 괄호를 풀고 뭐끼리? 동류항끼리 모아서 계산한다. 사실 3학년 때 했던 거라 너무 쉬운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그쵸? 그래서 밑에 거 읽어보면은 x에 대한 2차는 2차끼리, 1차는 1차끼리,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4번 다항식의 덧셈에 대한 성질. 새 다항식에 대해서 덧셈에 대해서 교환 법칙이 성립합니다. 그 다음에 결합 법칙마저도 성립해요. 자, 이거의 차이점이 조금 뭐냐면은 교환은 앞뒤 순서를 직접 바꾸는 거예요. 근데 결합은
뭘 먼저 할래에 대한 순서만 따지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나 A 더하기 B 더하기 C나 다 그냥 더해도 되고, 그쵸? 얘네 순서를 마음껏 바꿔도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밑에 개념 체크 한번 스스로 풀어보시고요. 저와는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를 공부하는 방법도 좀 알려드릴게요. 선생님이 여기를 풀어줍니다. 풀어줘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처음에는 이 공략 포인트 보여요? 공략 포인트. 처음에는 이걸 보고 풀어도 됩니다. 그러나 나중에 여러분들의 목표가 뭐냐면은 이렇게 예를 들어서 문제만 봤을 때 공략 포인트가 떠오르는 게 목표예요. 공부 방법이. 알겠죠? 그냥 이렇게 문제만 딱 봤을 때 여기도 안 나와. 이렇게 나왔어. 다음 물음에 대해 답하시오 라고 나왔을 때 이것들을 봤을 때 이건 어떻게 푸는 거였구나 라는 공략 포인트, 여기가 떠오르면은 제일 좋은 공부법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밑에를 풀어보면서 좀 응용이 어떻게 되는지 풀어보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필수예제 1번. 세 다항식 A, B, C에 대해서 자, 마이너스 2A 플러스 B 빼기 2에 B 빼기 3C를 계산하시오. 이거를 처음부터 일일이 계산하는 게 아니라 먼저 이렇게 괄호를 풀어서 큰 문자를 간단하게 나타내 주고요. 다음에 A, B, C를 직접 대입해서 동류항끼리 계산해라 까지 하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은 여기부터 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왔다고 칩시다. 그럼 동류항 찾아볼게요. X제곱, 그쵸? 그 다음에 Y제곱, XY, 이렇게 계산해서 동류항끼리 계산해주면 되고요. 마이너스 2X 빼기 3X제곱 이렇게 두 개 해주니까 마이너스 5X제곱, 그 다음에 이렇게 해주니까 마이너스 4y제곱, 그 다음에 xy끼리 해주니까 플러스 15xy 이렇게 된다고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어렵지 않죠? 이거 중3 때 많이 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2번. 다항식 A는 요거, B는 요거일 때 2A 더하기 3X는 X 빼기 4B를 만족시키는 뭘 구하시오? X를 구하시오.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에 좀 체크를 해두면 좋겠죠? 그럼 X를 구해야 되니까 방정식처럼 X를 왼쪽에, 다른 것들을 오른쪽에 넘겨보는 식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미리. 자, 그럼 넘기면은 3x 빼기 x는 마이너스 2a 빼기 4b 이렇게 되고요. 2x는 이렇게 나와서 x는 마이너스 a 빼기 2b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대입해서 풀면 되는 거기 때문에 요것까지는 충분히 동류항끼리 또 잘 찾으셔서요. x제곱, xy, y제곱 해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어렵지 않죠? 네. 처음에는 중3에 나왔던 그런 것들과 굉장히 비슷하게 많이 나오고 조금씩 더 디테일하게 어려워질 뿐입니다. 그런 디테일들을 잘 살려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2번 봅시다. 다항식의 곱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법칙 2번 다항식의 곱셈, 3번 성질, 4번 곱셈 공식까지 나오는데요. 지수법칙은 중3 때 배웠던 겁니다. 그쵸? 근데 이것도 디테일하게 5번에 대해서 조금 잘 배워놔야 되고요. 다항식의 곱셈에 대해서는 분배법칙을 잘 배워놓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 곱셈 공식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법칙이라는 거는 자, 조건이 붙죠. A, B는 실수, Mn은 자연수일 때 다음 지수법칙이 성립한다고 합니다. 자, 1번부터 차근차근 복습하면서 가보겠습니다. 자, A의 M제곱은 A가 몇 번 곱해져 있는 거냐면은 N번 곱해져 있는 거야. 거기다가 A를 몇 번 곱하는 거예요? N번 곱하는 거야. N번. 그러니까 N번.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4번, 3번 더했다. 곱했다 라고 치면 총 몇 번 곱해지는 거야? 7번이죠. 그래서 여기는 더해주는 걸로 바뀌게 됩니다. 오케이? 그렇게 되고요. 2번 A의 M제곱의 N제곱은 간단하게 설명 좀 하면서 합시다. 괜히 헷갈리니까. 너무 쉽겠지만 한번 복습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A의 4제곱 곱하기 A의 제곱이랑 A의 4제곱의 제곱의 차이는 뭐냐? 얘는 A 곱하기 A 곱하기 A 곱하기 A
에다가 또 a 곱하기 a를 해준 거고요. 자, 얘는 a 곱하기 a 곱하기 a 곱하기 a를 제곱한 거니까 여기다가 똑같이 a 곱하기 a 곱하기 a 곱하기 a를 해준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네 둘은 곱해서 a의 8제곱이 되고요. 얘네 둘은 더해서 a의 4 더하기 2, a의 6제곱 이 차이를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이 정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3번은 요 2번과 같은 이유에 의해서 a 곱하기 b를 여러 번 곱했으니까 a도 b도 여러 번 곱해진다. 직접 해봐도 됩니다. 자, 4번도 똑같죠? a분의 b를 몇 번 곱했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자, 5번에다가 별표 하나 칠까요? 5번의 별표. 요게 나중에는 더 어렵게 쉽게 나올 수 있습니다. 알겠죠? 지금은 좀 간단하게만 배워볼 거고요. 5번. 자, a의 5제곱 나누기 a의 제곱과요. a의 5제곱 나누기 a의 5제곱과요. a의 2제곱 나누기 a의 5제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자, 얘는 a 곱하기 a 분의 a 곱하기 a 곱하기 a 곱하기 a 곱하기 a였던 거야. 나누기니까. 그 약분해서 3개만 남죠? 그래서 얘는 a의 5 빼기 2 써주면 됩니다. 이해되나요? 얘는 그러면은 5개잖아. 위아래가.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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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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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다 약분돼서 1 이렇게 되는 거죠. 별거 아니죠? 근데 요거를 직접 해보는 거와 안 해보는 거와는 나중에 헷갈림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거 보면요. 얘는 a 곱하기 a. 이게 중요하죠?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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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가 됩니다. 그러면은 요번엔 뭐가 남아요? 밑에가 남아요. 그쵸? 그래서 얘는 a에 2 빼기 5가 되는 게 아니라 5 빼기 2를 해주고 분모로 내려주는 걸로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5번이 성립하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도 꼭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다항식의 곱셈. 다항식의 곱셈은 분배 법칙과 지수 법칙을 이용하여 식을 전개한 다음 동량끼리 모아서 계산한다. 자, 크게 한번 보면요. 이렇게 2x 플러스 3y 곱하기 생략된 거죠. x 더하기 2y를 하면 위에 숫자 써 있는 것처럼 자, 얘는 이렇게 한번 얘도 이렇게 분배를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얘도 이렇게 한번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꼭 다 해줘야 됩니다. 얘는 여기 하나, 얘는 여기 하나 아닙니다. 알겠죠? 꼭 두 번씩 해줘야 되고요. 전개를 했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쵸? 순서에 맞게 1번, 2번, 3번, 4번에 맞게 나왔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 동류항을 이용해서 2x제곱 없어 끝 xy, xy 합해주고요. y제곱 따로 써줍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뭐 한다고 한다? 전개한다고 하는 겁니다. 혹시 배웠으니까 얘기해보면 전개의 반대는 뭐게요? 알고 있나요? 인수분해. 그치? 중3 때도 배웁니다. 전개도 배우고요. 인수분해도 배워요. 오케이? 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대상 다항식의 곱셈에 대한 성질 교환법칙 AB, BA 교환 가능하고요. 결합법칙 AB 곱하기 C는 A 곱하기 BC와 같다. 곱하기는 항상 결합까지도 가능합니다. 3번 분배법칙 하나씩 다 해줘야 된다. 그죠? 이거 꼭 알아놔야 됩니다. 헷갈리면 안 되고요. 4번 별표 3개 치시기 바랍니다. 암기하셔야 돼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기본 중에 기본. 알겠죠?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이거 테스트도 봅니다. 알겠죠? 1번, 2번, 3번, 4번은 중학교 때 배운 너무나 기본적인 공식들과 합차 공식 여기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 그냥 툭 치면 나오게끔 외워야 되고 특히나 1번과 2번 진짜 많이 씁니다. 그죠? 앞으로도 많이 쓸 거고요. 사실 3, 4번은 뭐 외우지 않아도 그냥 전개가 되고 인수분해 연습하다 보면 보이거든요. 근데 1번, 2번은 여러모로 써먹기 때문에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요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지 말고 하나만 해볼게요. 하나. 요거 두 개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a 더하기 b의 제곱은 a 더하기 b를 몇 번 곱한 거예요? 2번 곱한 겁니다. 그쵸? 그래서 a 제곱 ab, ba, bb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만약에 이거 a제곱 더하기 b제곱 아니에요를 알고 있었다면 지금 바로 생각을 고치셔야 됩니다. 얘는 그래서 1번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ab b제곱 해서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 정도는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합차까지도 한번 볼게요. 많이 나오니까. 합차는 뭐냐면은 여기 더하기와 빼기가 있는 식이라서 앞에 거 뒤에 거 같고 더하기 빼기면 합차라고 부릅니다. 합차 공식은 a 더하기 b, a 빼기 b 이렇게 써주면요. 이렇게 되죠. 그다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a 제곱 빼기 ab 더하기 ba 빼기 b 제곱해서 가운데 게 없어져요. 그래서 얘는 a 제곱 빼기 b 제곱 이렇게 남게 됩니다. 이 정도까지 중요한 중학교 때 배운 공식이었고요. 자, 밑에 5, 6, 7, 8, 9, 10까지 암기 써놓으세요. 뭐 하나 빼먹을 거 없이 다 중요합니다. 선생님 이거는 빼고 외우세요 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잘 나옵니다. 알겠죠? 다 잘 나와. 그냥 어쩔 수 없어요. 선생님 이따가 뒤에서 증명하면서도 해줄 거지만 우선 같이 한번 봅시다. 자, 5번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번엔 항이 몇 개야? 3개에 대한 제곱이 나오는 거야. 정말 많이 쓸 겁니다. 알겠죠?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에 요거를 어떻게 쓰기도 하냐면은 2로 묶어서 쓰기도 해요. ab, bc, c 이렇게도 쓰기도 합니다. 6번 a 더하기 b의 세제곱은 팁 정도만 알려줄게요. a 세제곱 더하기 3a제곱 b 더하기 3ab 제곱 더하기 b 세제곱. a는 하나씩 줄어들고 b는 하나씩 늘어나는 겁니다. 그쵸? 그렇게 하고 가운데 3, 3 이렇게 있고요. 오케이? 자, 6번에 2번 여기가 좀 중요한데 자, 마이너스가 a에 붙었어요? b에 붙었어요? b에 붙어 있죠? 그쵸? 그럼 b가 홀수이면 마이너스가 붙습니다. 그래서 a 세제곱 마이너스 3a 제곱 b가 한 번 더하기 3ab 제곱 이건 마이너스 b가 제곱돼서 플러스로 바뀌었고 마지막에 마이너스 b의 세제곱 이렇게도 외울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7번도 너무 많이 나와요. 너무 많이 나와. 그냥 자다가도 선생님 툭 치면은 a 플러스 b의 제곱은 a 플러스 b a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 제곱은 가운데 있는 걸로 해서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입니다 라고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의 포인트는 얘가 얘를 따라가고요. 요게 반대로 가. 요게 포인트. 얘도 얘를 따라가고요. 반대로 가. 그러니까 이게 포인트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은 a 더하기 b로 가고 a 제곱 반대로 마이너스 ab 더하기 b 제곱하면 외우기 조금 쉬울 거예요. 이 정도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죠? 요 반대로 가는 것과 어디까지 가는지 잘 체크해 보시고요. 자, 8번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8번도 순서대로 외우시면 돼요. x 더하기 a, x 더하기 b, x 더하기 c는 x 세제곱 하나도 없었다가 하나씩 a 더하기 b 더하기 c, x제곱 그 다음에 2개씩 곱한 거에다가 x 더하기 마지막 3개 곱한 거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나씩 곱한 거, 2개씩 곱한 거, 3개 곱한 거 이렇게 하나씩 내려가면 됩니다. 알겠죠? 자, 9번도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와요. 9번 많이 나와요. 9번 정말 많이 나옵니다. 알겠죠?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a제곱 b제곱 c제곱 더한 거 빼기 ab 빼기 bc 빼기 c는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에 마이너스 3abc입니다. 요거 마이너스를 좀 잘 외우시는 게 좋아요. 헷갈립니다. 여기도 부호가 바뀐다 라는 것도 좀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10번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제곱
가운데 a제곱 빼기 ab 더하기 b제곱은 다 더하기로 나온다. 까먹지 마세요. 다 뭐다? 이거 4제곱은 다 더하기다 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증명해주세요. 증명 여러분 해보시면 됩니다. 뒤에 나올 거지만 그냥 해보면 돼요. 알겠죠? 일단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곱셈 공식 10개 꼭 한 번씩 써보고 외우시고 뒤로 넘어가서 문제 풀기 바랍니다. 외워야 돼요. 보고 풀지 말고 외워서 풀려고 노력해보세요. 왜냐면은 여기서 이제 응용이 시작돼요. 이제 중학교 때는 달라. 응용이 많이 시작된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꼭 공부를 하시고 외우시고 넘어가세요. 알겠죠? 외우고 넘어가야 됩니다. 외운 사람만 넘어가세요. 오케이. 자, 곱셈 공식 1에서 4까지 이미 학습한 것이므로 5에서 10이 성립함을 증명해보자. 자, 너네 다 전개 한번 해봐. 전개하면 이렇게 다 되는 겁니다. 증명이. 끝이에요, 여러분. 제가 해드릴 게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 한번 보자면 얘네를 직접 하나씩 다 전개하기보다는 이렇게 곱셈 공식을 중간중간에 좀 쉽게 쓸 수 있도록 체크해놨는데요. 근데 결국에는 그냥 다 전개해야 돼요. 네. 그렇게 해보고 이쁜 것끼리 잘 묶어서 전개를 정리해 놓으면 이렇게 됩니다. 9번 보세요. 전개 쫙 없어지는 거 쫙 없애면은 저것만 딱 남아. 이렇게. 오케이. 좋습니다. 이제 이것들을 응용하면서 한번 풀어볼 건데요.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밑에 체크 풀어보시고요. 넘어갑시다. 자, 필수 예제 2번. 다항식의 전개식에서 뭐 구하기? 개수 구하기. 개수가 뭐였는지 기억나나요? 특정한 문자에 대해서 그 문자 이외의 것들이라고 했습니다. 그쵸? 전개해야겠죠? 전개 이렇게 맞아요? 다 전개 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여기서 뭘 구하랬어요? 개수 구하랬지. 전개하는 거는 해보셔야 되고요. 연습을. x의 세제곱의 개수. 원래는 이렇게 3개 이렇게도 해주고 이렇게도 다 해줘야 되는데요. 우리는 뭐만 찾으면 돼? x의 세제곱만 찾으면 돼. 그럼 이 9개 중에서 얘는 누구랑 곱해야 돼요? 여기만 가능하고요. 1번. 얘는요. 여기 안 되고 여기 2번. 얘는요. 없습니다. x 세제곱이 되는 게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 2개만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개수는 1이요. 이렇게 됩니다. 자, x의 4제곱 개수 2번. x의 4제곱의 개수는요. 자, 얘 하나 있고요. 얘 2개 있네요. 더 없죠? 오케이. 그래서 2개만 구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필요한 것들만 구하는 거예요. 다 전개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오케이. 좋았습니다. 밑에는 여기도 이런 것들 잘 나와 있으니까요.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꼭 지혜로운 방법, 또 빠르고 정확한 방법을 잘 택하시기 바랍니다. 자, 3번. 곱셈 공식을 이용한 식의 전개. 자, 요건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고 여러분들이 곱셈 공식이 떠오르는지 봐야 되는데, 선생님, 없던 마이너스가 생겼어요. 없던 마이너스. 이것도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여러분 쉽게 x 더하기 y 더하기 마이너스 z의 제곱, 요거를 엄밀히 따지면 이렇게 중괄호로 해야겠죠. 소괄호 썼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알겠죠? 이렇게 생각해서 한번 해볼까요? 자, 1번 x 더하기 y 더하기 마이너스 z의 제곱이면은 뭘 쓰는 거냐면요. 1번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더하기 2의 ab, bc, ca를 쓰는 겁니다. 그쵸? 여기다 이제 대신 이렇게 대입하는 거예요. 머릿속에 이게 있으면 이걸 보고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 그쵸? 정확하게 쓸게요. 그냥 좀만 더. 마이너스 z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더하기 2의
xy 더하기 y 곱하기 마이너스 z 더하기 x 곱하기 마이너스 z에 괄호 닫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전개하는 거니까 이게 다예요. 오케이, 좋았습니다. 자, 2번 볼게요. 2번 세제곱 2번 2x 더하기 3의 세제곱이죠. 얘는 2x의 세제곱 더하기 3a 제곱의 b 더하기 3a a 제곱 b죠. a 제곱 b 3a b 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아, 쉽다. 그죠? 참 쉽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3번 봅시다. 3번 같은 게 좀 어렵죠? 자, 요걸 a라고 하고요. 요거 b라고 할게요. 그럼 얘는 a제곱 빼기 ab 더하기 b제곱이었습니다. 와, 숨어있던 곱셈 공식이죠. 여기서 누굴 따라가야 돼? 여기 앞에 얘를 따라가면 얘는 공식이 뭐냐면 a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입니다. 그래서 얘는 얘는 x의 세제곱 더하기 3의 세제곱해서 x세제곱 더하기 27 이렇게 바로 나오는 거예요. 보이셔야 됩니다. 이게 보이셔야 돼요. 보일 겁니다. 여러분 잘하기 때문에. 자, 요거는 솔직히 말하면 선생님이 외우지 않습니다. 근데 외우셔야 돼요. 알겠죠? 아까 어떻게 했냐면은 x 더하기 a, x 더하기 b, x 더하기 c는 x의 세제곱 더하기 a 더하기 하나씩 곱한 거 x제곱 더하기 ab, bc, ca, x 더하기 a, b, c 이렇게 외우고 있으면 편해 당연히. 근데 선생님은 외워져 있지만 그냥 이거 그냥 x제곱 선생님 어떻게 푸냐면요 그냥 x제곱 더하기 3x 플러스 2 하고 x 플러스 3 한 번 더 해도 그렇게 늦지 않아. 그래서 필수라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 전개하기 쉽기 때문에. 알겠죠? 근데 요거를 직접 전개하는 것보다 얘가 더 빠르긴 하겠죠. x세제곱 더하기 다 더하면은 6x제곱 더하기 2 더하기 곱한 거 6 더하기 3의 x 더하기 6 뭐 훨씬 빠르긴 하죠. 쉽고. 근데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늦진 않다. 그렇게 늦진 않다. 알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이 정도로 근데 어쨌든 곱셈 공식을 꼭 잘 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틀린 거 없죠? 오케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외우셔야 돼요. 이렇게 머릿속에서 돼야 돼요. 자, 4번 공통 부분에 네모칸 치시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치셔도 되고요. 공통 부분이 있는 식의 전개. 자, 다음 식을 전개하시오. 1번 충분히 우리가 마음껏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다 전개해도 돼. 근데 여러분들이 우선은 가장 먼저 전개하라고 할 때 내가 아는 곱셈 공식 중에 있나 판단해보고 없나 하면 2단계로 뭐 먼저 있나 봐라. 공통 부분이 있나 봐라. 공통 부분이 있네. 대문자 x로 바꿔라 해서 쓰면은 x 빼기 2 x 더하기 3이죠. 그럼 이거 계산하기가 쉽잖아. 대문자 x x제곱 빼기 x 빼기 6 더하기 x 빼기 6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죠? 그럼 여기다가 이제 이 x제곱 플러스 2x를 다시 넣어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풀어내는 거는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그 다음 2번에다가 별표 하나 칠까요? 앞으로 이런 종류가 많이 나올 겁니다. 2번 얘도 그냥 막 전개하고 싶단 말이야. 근데 이것도 여러 가지 단계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외우시면 안 되고요. 공통 부분이 있게 만들자. 그러니까 무조건 규칙적으로 이렇게 해 이게 아니라 쉽게 생각할 수 있긴 하지만 그냥 큰 틀은 뭐냐면은 공통 부분이 있게 만들자. 이걸로 가셔야 돼요. 자, 얘네 둘이 곱하고요. 얘네 둘이 곱해볼 겁니다. 그러면은 얘네 둘이 곱하면은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6이고요. 얘네 둘이 곱하면은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4예요. 그쵸? 공통 부분이 생겼네. 근데 얘네 둘 곱하잖아? 파란색으로 해볼게요. 얘네들 곱하면은 x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12고요. 얘네들 곱하면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란 말이야. 공통 부분이 없으니까 더 복잡하게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얘네 둘은 공통부분이 생겼네. 그럼 묶어서 하면 편하다. 이거를 어떻게 아냐? 여러분들이 자, 왜 그럴까? 뭐가 같은 거예요 지금? 어차피 x제곱은 똑같죠. 근데 x의 개수가 같았네. 그러면은 빨간색으로 할 때는 요 x가 3에 곱해지고 요 x가 2에 곱해지니까 5가 되는데 얘도 4랑 1이니까 5가 되겠구나. 얘네 둘은 7이네. 얘네 둘은 2네. 이렇게 접근이 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뭐 개수끼리 더해서 5가 되는 거 찾으세요. 같은 거 찾으세요. 그럼 나중에 여기 앞에 2가 있으면 어떡할 거야? 응용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엔 이건 뭐냐면은 뭘 어떻게 하세요가 아니라 공통 부분이 있게 잘 만들어라. 생각해라. 이거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뭐 지금 네, 이렇게 나오는 것까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1차식만 나왔는데 나중에 2차식도 나올 거예요. 좀 높은 수준에서는. 오케이, 넘어갑시다.